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요,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 여러분들 혹시 이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을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책상에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굉장히 많죠? 회사를 다닌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게 있죠. 근데 어떤 분은요,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도 있어요. 맞죠? 왜 쉬실까요? 꿈이 없어서? 시스템을 만들기 힘들어서? 누구나 수입을 위해서는요, 하나의 시스템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꼭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시스템을 위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은 피임 비즈니스 하시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업을 하고 부업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요,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 어떤 분들은 이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요. 그냥 하던 일 그대로 진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몰라서? 귀찮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 흐름을 보지 않는 이유, 가장 큰 거는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시대 흐름 변화되는 거 보십니까? 음, 위험 감수가 싫어서. 이거 정답이네요. 그렇죠? 위험 감수가 싫으니까. 짬을 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줘 보세요. 아날로그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요즘 현대요. 굉장히 빠르신데요? 디지털이죠. 그 다음에 투지폰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투지폰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5G, 5G, 3G, 4G, 5G. 네, 투지폰에서요, 5G 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는 게 천천히 바뀌던가요? 아니면 빨리 바뀌던가요? 굉장히 빨리 바뀌죠. 그렇죠? 시대 흐름을 잘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요, 온라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보험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설계사 보험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설계사 보험에서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설계를 받으면서 보험을 드셨는데 요즘 현대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더 캐치하셔야 되겠죠? 그쵸? 설계사 보험에서 여러분, 다이렉트 보험, 온라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찾아보고 비교를 하죠. 요즘에는 온라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다이렉트. 이렇게 되면 뭐가 손해일까요? 어떤 분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볼까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노동력에서 지금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디를 가더라도 이걸 많이 보실 거예요. AI, 자동화죠. 여러분 식당에 가보셨을 때 뭐가 많이 있던가요? 사람이 서빙을 하던 시대는 과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서빙하고 있지만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외관. 요즘 여러분들 KFC라든가 뭐 많이 있죠. 그곳에 가보시면은 뭘로 돼 있을까요? 키오스크 돼 있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공지능으로 바뀌었고요.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무인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어떤 물류센터에 가보시면 거기서 사람이 일을 할까요? 아니면 뭐가 일을 할까요? 어떤 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창고 물류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요. 3차 산업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차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이 AI입니다. 여러분 포토샵 많이 이용하십니까? 프리미어 프로 많이 이용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보시면 AI가 있죠. 내가 사진에 눕기를 좀 따고 싶다. 그럼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AI가 자동으로 변환시켜줘요. 나 여기 사진에 있는 어떤 거를 좀 받고 싶다. AI가 해줍니다. 분위기까지도 바꿔줘요. 하기란 사장님, 보험 심사도 AI가 합니다. 네, 그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 어떤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누가 전화를 받을까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받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AI가 합니다. AI가. 제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었고, 2G가 5G로 바뀌었고,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설계소 보험은 다이렉트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은요, 인공지능, 무인화, 그리고 3차 산업은 4차 산업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싫어서 그냥 현실에 안주를 합니다. 근데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인데 매 회차 산업이 발전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몇 년이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변화되는 시간이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흐름을 모르더라도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이 돌아오면서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흐름을 알지 못하면 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운전을 하시다가 뭐 휴게소 들어가시면요, 로봇이 바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장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요, AI를 통해서 내가 입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귀찮은 걸 하나 줄일 수가 있겠네요. 아, 참 편하겠다. 저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 총각집을 가보시면요, 사람이 튀기질 않습니다. 뭐가 튀기는지 아세요? 로봇이 튀깁니다. 통닭은요. 근데 굉장히 빨리 튀기고요. 일정하게 튀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애들 뭐 먹고 사나? 맞아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변화가 가장 빠른 국가가 있어요. 가장 빠른 국가. 그게 어느 국가일까요?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인 편의점 이제 익숙하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살 때도요, 무인점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변화가 빠릅니다. 이거 보면 선택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선택한 이유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 나는 수입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를 다니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2019년도 신문 자료입니다. 르노 삼성차에서요, 희망퇴직을 마감을 했습니다. 생산 구조조정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매번 뉴스를 보면은요,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한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차에서 생산직 인력을 최대 40% 축소한다라고 기사 내용이 연전에 떴었죠. 왜 40%나 줄인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40%나 줄일까요? 근데 노조에서도 이걸 합의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가 변하니까요. 엔진차 구동 방식에서 엔진을 사용했던 자동차, 요즘도 많이 끌고 다니죠.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람의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전기 자동차, 여기는 엔진이 없잖아요. 모터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의 손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대차에 있는 노조들도 동의를 했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40%를 축소하겠다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실까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자본인은 특히 미래 자동차 산업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디지털화가 가속되며 자동차 제조업 인력도 최소 20%에서 최대 40%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부산에서는 만 45세 이상 직원에게요, 명예퇴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저 평생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이면 평생 직장이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평생 직장 같으세요? 이달만 명예퇴직 신청한 교원이죠. 선생님들이요. 6,669명. 매해 증가를 합니다. 매번 증가를 해요. 40대, 50대 비자발적 퇴직자. 작년에만 49만 명.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너무 연장돼서 원잡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던 은행입니다. 연말연초 문 닫는 지점만 93개. 은행들은 고난의 행군을 한다라고 합니다.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 은행들이 왜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90세기 지점이 왜 닫을까요? 그럼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을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드세요? 이게 은행이 왜 문을 닫을까요?
수입이 안 돼서 문을 닫을까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면대면으로 그리고 페이퍼 작업을 했던 게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은행에 가서 직접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휴대폰의 어플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지, 한때는 온라인에다가 어떻게 돈을 맡기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죠. 걱정도 했고. 근데 여러분 은행 지점이 없더라도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민수 사장님 맞아요. 주요 시중은행들이요, 연말 연초에 지점 90여 개를 폐쇄합니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오프라인 지점의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가 저금리가 지속으로 인한 수익 둔화까지 예상되면서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 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퇴직 희망 연령은요, 60세로 넘어갔습니다. 60세가 넘어갔죠. 근데 실제적으로 퇴직하는 나이는요, 53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연령은 60세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퇴직을 하는 거는 53세. 근데 평균 지금 실업 나이는 49세입니다. 49세. 야, 이제 한창 일을 할 나이인데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을요. 직장인 퇴직 예상 연령과 희망 연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저는 60세에 퇴직하기를 원합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늘어난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나이는요, 53.1세입니다. 그럼 한창 일을 할 나이 때, 여러분도 50대면은 자녀가 몇 살일까요? 요즘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50세면은요, 어떤 분은 고등학생, 빨리 갔으면 대학생입니다. 지출이 가장 많은 나이대죠. 그러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50대입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을요. 그러면 여러분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를 가장 많이 할까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요, 이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직업에서 다른 직업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입니다. 거지 같다는 자영업 업황에도 가맹점 5년 새 30%가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커피숍 9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치킨집 많이 창업하죠? 근데 커피숍도요,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해마다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중에 9천 개 이상은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몇 년 내에? 3년 내에. 회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것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커피숍 사장님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죠. 여러분들 커피숍 하나를 창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창업하십니까?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어떤 분은 땅도 사시고요. 건물을 짓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를 받거나. 여러분, 임대료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비싼 거 아십니까? 미국의 가장 큰 번화가 하고요. 대한민국하고
임대료가 비슷합니다. 카페 3년 안에 폐업하고 이용까지 합니다. 실제로. 야, 진짜 무섭죠. 최저임금 52시간제 여파로 작년 창업 폐업률이 89%가 올라갔다고요? 폐업률이 89%라고. 미국의 소매 판매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앞질렀습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을 더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빠르죠. 가장 편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새벽 배송이다, 당일 배송이다,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쵸? PD수첩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영업 현장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곡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거죠. 한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이렇게까지 힘들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저 식당에서 나오는 저 자재들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어디로 가요? 지금 너무 많아서요.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문을 닫는 점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보시면은 임대 점포, 이거 많이 보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직장에서는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그래서 퇴직금을 털어서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이내에 그걸 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영업 가구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24시간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정해져 있죠. 식사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문도 빨리 못 닫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말에도 쉬지를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수입이 오히려 적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해서 벌었던 돈이 월세, 세금 빼면은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폐업률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아니면 권고사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을 했는데 자영업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선택을 잘못해서였을까요? 내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2015년도 기준을 봤을 때는요, 무점포 매장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마트보다요. 여러분, 이땡땡이라고 하는 마트 있죠? 이로 시작하는 마트. 거기에 적자가, 적자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문제점이 뭘까요? 그분들은 시대 흐름 몰라서 이게 너무 빨리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변화돼서.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 하면 수입 많이 되겠다.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2019년도에는요. 무점포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점포랑 대형마트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두 배가 차이가 나요. 두 배가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 2023년도인데요. 그래서 많은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무점포가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프라인 마트 대신 찾는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게 오프라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을 찾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도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보험도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나는 그전처럼 그냥 오프라인을 이용할래요. 나 오프라인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야, 여러분 이거 이태원 클래스 굉장히 재밌게 보셨죠? 근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야,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고작 그 가게 하나?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내가 힘들게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보다 이분들은 시스템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게끔 한다는 거죠. 노동이 아닌, 내가 직접 하는 노동이 아닌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금 흐름 4분면. 많이 보셨죠? 이렇게 4분면이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가 있고요. 자영업자가 있고 전문직입니다. 사업가가 있고 투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4분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합니다. 그게 월급 생활자예요. 일자리는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하고 수입하고 바꿔야 돼요. 그게 월급 생활자입니다. 그러면 월급 생활자보다는 좀 더 나은 게 바로 자영업자나 아니면 전문직이죠. 많은 분들이 의사가 됐으면, 변호사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전문직에 들어가죠. 전문직은요,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나한테 수입도 없어지는 거지만 자영업자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당연히 수입이 들어옵니다. 1대1로요. 근데 사업가는 어떨까요? 사업가는. 많은 분들이 사업가를 희망하시죠. 근데 이 사업가들은요,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처럼 나 대신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업가입니다. 프랜차이즈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죠. 좀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는요, 돈으로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이 사분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왼쪽에 보이는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 전문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소득.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게 고작 그 가게 하나. 그 말은 노동소득으로 얻었다는 거죠. 일해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게 바로 노동소득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요. 자영업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수입이 생길까요?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하면 수입이 생길까요? 수입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입을 벌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우측에 있는 사업가나 투자자 같은 경우는 권리소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소득. 이 권리소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게 바로 권리소득입니다. 근데요, 이 권리소득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PM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권리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를? 내 수입을 만드는 시스템을요. 노동소득을 택할 건지, 권리소득을 택할 건지, 어디에 제가 투자를 더 많이 할 건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죠. 시스템의 종류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시간, 자본, 기술, 경험, 경쟁력,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요? 비즈니스 통해서 투자자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 투자자.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시스템은 또 임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기에는 시간하고 자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이게 시스템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스템에 합리화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 자본이 빠졌네요. 그쵸? 네.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는 임대사업, 시간, 자본, 기술, 경험, 경쟁력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만 투자해도 되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냥 합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마케팅이 있고요. 근데 그 마케팅의 흐름을 보시면 참 희한한 게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뭔가 인식이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일반 마케팅의 유통 방식은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도매점을 통해서 다시 소매점으로 갑니다. 그 소매에서 누구로 갈까요? 소비자로 가죠. 근데 이 소매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럼 이 소비자에서 그냥 끝날까요? 여러분, 소비자분들이 또 이용하고 다른 소비자분들한테 입소문을 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죠. 일반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생산, 그리고 소비자입니다. 그게 회원이죠.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많은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일반 마케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차이점. 그냥 중간에 있는 도매, 소매가 빠진 거죠.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직거래 방식이죠. 광고 방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 마케팅 같은 경우는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구정, 소셜미디어, 잡지 등의 광고를 합니다. 구정 광고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구정 광고를 합니다. 구정 광고가 빠지면 유통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수입 방식도 다릅니다. 회사 총판 도매점, 소매점이 나누어서 분배를 하던 일반 마케팅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용했던 마케팅입니다. 근데 소비자는요, 지출만 합니다. 지출만.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하고 소비자가 나눠서 분배를 합니다. 생산자는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는 입소문을 내면서 수입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스템, 어떤 마케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일반 마케팅 선택할래. 수입이 안 생겨도 괜찮아. 왠지 수입이 생기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분도 많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겠다. 우리나라는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온다. 바야흐로 보존 패치대가 왔다. 그래도 저는 다단계가 싫어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불법인 것 같고, 왠지 제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이런 광고판이 적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여기 왜 적혀 있어?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이용하시라는 거잖아요. 버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5조 330억, 가입회원만 870만 명. 그분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다단계 판매 산업. 어느 대학교에서는요, 강의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경영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다단계가 이미지가 안 좋은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도 강의를 하고 있네요. 건국대에서요. 워렌 버핏이 하던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선택한, 내가 한 최고의 투자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월급쟁이들은요, 머리로는 다 안 돼요. 조만간 회사가 날 버리러 온다는 것도 알고, 뻔한 월급보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할 뿐 몸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괴롭고 툴툴대면서도요. 내 사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책자를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5가지 특징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PM 비즈니스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때는요, 이걸 선택해야 된대요. 이 5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창업 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패 유연성이 적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시대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래. 그러면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업하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4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야쿠르트 아주머니 많이 보시죠? 얼마나 투자하실까요? 8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에 나오는 카트는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카트도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랑 별 차이 없잖아요. 저거를 얼마나 지나야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많이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포장마차도요, 1000만 원이 있어야,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PM 비즈니스는요, 얼마면 될까요? 92만 900원입니다. 나한테 무한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권리소득을 만드는데 제가 들어가는 비용은 92만 900원. 창업비용이죠. 근데 그 창업비용, 회수가 안 되는 창업비용입니까? 아니죠. 우리 몸에다가 투자하는 창업비용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는 제가 써보고 그 좋은 점은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쓴 창업비용이죠. 그 비용이 92만 9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들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했던 말인데요.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좋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미루거나 돌다리를 열심히 두들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그분들한테요, 이 PM의 정보를 드리면서 흐름도 알려주시자고요.